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원전보다 더 큰 사업이고요. 6월에는 그냥 이 기업 사모으세요. 큰 돈 됩니다. 일단 원전보다 더 큰 사업이 제가 봤을 땐 눈앞에 온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던 간에 저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니까요. 어떤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지 오늘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탈모 박사인데 지금 탈모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관리하셔라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년 안에 탈모 치료제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도 좋으니까 많이 많이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이나 아니면 AI 소프트웨어, 뭐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주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받고 싶으시면은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G7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도 참여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G7에 들어갑니까? 그렇진 않아요. 대통령이 오는 15에서 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서 추가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관측이에요. 왜냐면은 G7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미국의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G7 갔다가 얘기 잘 하면은 좀 다시 회담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가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문제를 비롯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산적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자동차, 철강 제품 등의 고율 관세를 예고한 부분이고 시행 예정일이 7월 8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예를 한 게 7월 8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 유예는 좀 어렵지 않을까? 난 전망이에요. 그래서 아마 빠르게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협상을 할까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는 거고 아마 G7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면은 충분히 여기서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 G7 회의가 그냥 나라들이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뭐 이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다보스 포럼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회의, 무슨 회담, 뭐 브릭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거는 그냥 싹 다 편가르기 아니면은 자기 편이 누군지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G7 회의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G7이 누구냐?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와 유럽연합 등 서방 민주주의 선진국 중심의 비공식 경제 안보 포럼입니다. 사실 누구한테 G7에 모이면 뭐 하나요? 물어보면 누가 압니까? 잘 모르죠. 그냥 모여가지고 서로 그냥 잘 지내니? 잘 지낸다. 뭐 이런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정확히 G7에서 뭐가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비공식적이라는 거죠. 우리 FMC 하면 뭐 합니까? 알잖아요, 뭐 하는지. 근데 실제 이 G7에서는 정확히 뭘 다루고 정확히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1975년도에 오일 쇼크 이후 세계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서방 선진국 간 협의 체제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오일 쇼크인데 지금 중동 국가가 아무것도 없죠.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영향력 행사, 비회원국 견제 누굽니까? 예, 중국이랑 러시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 서로 이렇게 합시다. 안 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생기진 않아. 하지만 안 한다고 하면은 뭔가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은 되겠죠. 법적인 건 없어요.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조금 움직일 수도 있어. 공동성명 중심의 정치적 신호를 제공합니다. 뭔 소리냐면 여기서 법적으로 얘네들이 뭐를 뭐 결정한다고 해서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뭔가 나한테 불합리적인
이 영향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G7은 겉으로는 협력이에요. 우리 협력하자라고 모인 건데 그게 아니라 속으로는 주도권 싸움과 동맹 재정렬 무대입니다. 야, 너 내 편이지? 하고 내 편인 사람 모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G7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모여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고 저걸 해결하자가 아니에요. 내 편인 사람 모여봐. 얘기 좀 해보자. 뭐 이런 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에서 가면 뭘 할까요? 여기에서 편가르기를 한다. 과거에 2023년도를 그냥 간단하게 열어보면은 러시아가 직접 질렀죠. 2023년 이번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는 국제관계의 분열선을 긋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야, 너네 이거 왕따 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 G7 정상회의 이게 무슨 협력이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준수를 감독하는 집행조정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하면서 이 논의에 대한 이 소식통을 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제재 영향을 피하도록 도울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얘네를 제재를 매겼을 때 이 제재를 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업이나 또는 그 국가도 압박을 하고 처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법적인 구속력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자기들끼리 협력을 해서 얘네들을 제재하고 얘네들을 아시겠지만 압박을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 G7이 모이면은 웬만해서는 자기네 나라 국가들 또는 자기네 나라 이 편에 있는 이 국가들은 건드리지 않고 이 반대편에 있는 비회원국들 중심으로 좀 싸움을 하고요. 내 편이야? 그럼 참여해. 해서 이제 참여를 G7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한국처럼 좀 참여를 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G7은 사실상 거의 편가르기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 한국이 G7 회의에 참여를 한다고 하죠. 그럼 참여를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어볼 겁니다. 왜? 여기 왔다는 건 너 내 편이야?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내 편이지? 아니야? 내 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 저기 일본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하면 돼. 일본이 뭐 합니까? 여기 일본 가보니까 이번에 LNG 이 조달을 통해서 뇌물을 지금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 이 제라라고 합니다. 일본에 이제 LNG를 수입하는 이 기업인데 향후 한 10% 수준인 미국산 LNG 비중을 2030년까지 2030년은 멀지만 이게 먼 게 아니에요. 지금 4년 뒤입니다, 여러분들. 길어봐야 4년에서 5년 뒤에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 제라가 1년에 한 3천만 톤 정도를 얘네가 이 인수를 수입을 합니다. 이 3천만 톤이면 얼마냐면 일본이 총 1년에 6천만 톤을 수입해요.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LNG의 절반을 누가 얘네가 수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수입을 해온다는 건 그냥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본의 절반을 얘네가 관장합니다. 그래서 제라는 미국의 세계 에너지 기업과 연간 총 350만 톤 규모의 LNG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주 리오그란데 LNG 프로젝트 200만 톤 계약분까지 포함하면 총 2025년 신규 계약량이 550만 톤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한 미국산 550만 톤은 일본 전체 수입량의 약 8%에 해당이 된다. 왜? 일본 전체 수입량이 얼마라고 했죠? 6천만 톤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절반을 누가 수입하고 있다? 제라가 수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30%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거의 1,000만 톤 가까이 얘네가 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겠다. 1,000만 톤 가까이 내가 미국에서 사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사실 굳이 미국에서 LNG를 늘릴 이유가 있을까요?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게 그렇게 싸지 않아요. 그렇게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인수해오는, 수입을 해오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아까 뭐다? 너 내 편이야 아니면 남의 편이야 라고 했을 때 너네 편이야를 보여주는 행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지금 미국이 눈에 불을 켜고 하고 있는 게 LNG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국도 뭐 해야 돼요? 이쪽 편이면 이쪽 편인 티를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직접 가보니 괜찮던데 라는 발언을 최근에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진 모르겠지만 이번 방미에서 이 알래스카 직접 가지 않았습니까?
알래스카 가스전 관련 협상이나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 뭐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사고 이런 협의를 하지 않았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사업 설명을 들었다. 그러니까 실제 보니까 어떻냐? 실제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미 상당 기간 현장에서 가스를 추출해 리인젝션 하고 있었고 미국 측 발표도 있어 원료 가스에 대한 매장 잠재력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누가 봐도 긍정적이죠. 이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장량이나 이런 거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이던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막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고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건 모르겠는데 괜찮더라. 이게 문제가 또 뭐였냐면은 알래스카 뭡니까? 눈으로 덮여 있고 얼어 있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북극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좀 언 거 아니냐. 그래서 동토여서 그 땅 깨가지고 어떻게 하냐, 가스관 설치 등 개발 여건이 좋지 않지 않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현장 확인해보니 약 1300km 길이의 파이프라인은 대부분 이미 알래스카 북부에서 남부로 연결된 송유관 설치 라인을 따라 옆에 설치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가스관이라는 게 뭐예요? 이 송유관, 적히 말하면 이미 이 석유가 오는 길을 따라 가스도 같이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길에다가 만드는 건데 어렵겠어요? 가다가 끝에서 살짝 갈라지는 겁니다. 이거 따라서 설치하면 돼서 뭐 동토인 것도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이미 했잖아. 이미 했는데 이거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가가지고 실제로 돈이 되냐 안 되냐 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좀 불확실성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괜찮던데? 나쁘지 않던데? 뭐 이런 발언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상 이거는. 왜냐면은 안 할 거였으면 고민 좀 했을 텐데 실제 이런 얘기를 가져왔다는 거는 순차적으로 하기 직전에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궁금한 게 뭐예요? 진짜 돈이 되냐?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진짜 돈이 돼서 하는 건가? 아니면은 진짜로 미국을 위해서 하는 건가? 왜? 돈이 돼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할지 안 할지 진짜 수익성 검증을 해보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 안 되는데 그냥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미국을 위해서 관세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완벽하게 계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얼추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별 LNG 수입 단가입니다. 카타르 오만, 얘네가 제일 싸죠. 이 단가를 본다고 했을 때 쭉 내려가 보면은 호주, 미국, 인도네시아 해가지고 이 톤당 수입 단가가 745달러, 734달러, 628달러, 549달러, 그 다음에 507달러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생산 단가가 어떻게 보면 나쁘진 않아요. 수입 단가 자체가 되게 뭐 높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카타르에서 오만을 미국으로 바꾼다, LNG 수입하는 거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그냥 사오는 거예요. 그냥 구매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뭐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알래스카 LNG는 뭐예요? 그냥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60조를 투자해서 개발을 한 다음에 그 개발된 LNG를 사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60조를 포함해서 과연 LNG를 사올 때 언제부터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이거를 계산해 봐야죠. 그냥 사오는 거랑 사실 이 60조를 투자한 다음에 사오는 거랑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투자하고 사온다는 개념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이 돈을 기준으로, 이 단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가보면 올해 최종 투자 결정을 마치고 2025년에 2026년도부터는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031년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LNG를 팔 수 있는 시기가 2031년이에요. 그것도 계획대로 된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연간 생산량이 2천만 톤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수치는 미국 전체 수출량의 9천만 톤의 약 20%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천만 톤이 생산이 되는구나. 그럼 얘네를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래스카 남부에서 일본 도쿄까지 LNG 선박 운송이 평균 8일 정도 걸린다면 걸프만에서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면 21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운송비가 알래스카 이렇게 쭉 뚫어가지고 이렇게 수출하면
괜찮다. 이게 뭐 지금 LNG 단가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운송비랑 이런 거 시간적인 이 경제력 이런 거 다 계산하면 나쁘지 않은 수치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2천만 톤에 아까 1톤에 얼마였어요? 예, 549달러였잖아요. 아까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제 보시면은 이 549달러였죠. 톤당 549달러니까 이거를 계산해 봅니다. 아, 그러면은 약 2천만 톤 1년에 그다음에 549달러 곱합니다. 딱 곱하면은 얼마 나오죠? 매출이 한 15조 나와요. 그러면은 1년에 한 15조 나온다라고 치면은 이게 비용이 아까 들어가는 게 얼마였죠? 예, 60조죠. 그럼 60조를 까려면 한 얼마 정도 걸릴까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한 13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계산한 거지 이게 뭐 정말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냥 눈에 보인 정보들을 가지고 대충 계산을 때렸을 때 한 13년 정도면은 예, 본전을 뽑는다. 그러니까 60조가 없어지는 거죠. 아, 이제 투자한 게 없어지고 이제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게 팔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예, 한국이 사가는 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본전을 뽑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냥 매출 기준으로 간단하게 보면은 딱 플러스로 도는 시점이 13년 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약 13년 동안 본전 뽑고 이후부터 수익이 가능하며 2031년부터 생산되니까 2044년부터 순이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라는 것도 정확히 한국이 산 거 제외하고가 아니라 한국이 산 것까지 포함해서 2024년부터 순이익 가능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19년 이후부터 수익이 나는 사업으로 이건 미국의 편을 드냐 안 드냐의 사업 참여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19년 뒤에 돈 버는 사업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60조의 돈을 투자를 해서 한국이 전부 투자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눠 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LNG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돈을 플러스로 뽑으려면 19년 뒤에 나는 사업이고 이걸 가지고 경제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한다고 했을 때 사실 애매하죠. 사실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계산해봐도 G7 회의도 결국 편가르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LNG 관련 긍정적인 발언을 이미 해놨죠. 뭐 괜찮더라. 뭐 동토 문제 없더라. 괜찮더라. 그래서 사업 참여 확률이 정말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알래스카 LNG 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지금 뒤에서 조용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딱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알래스카 LNG는 압력으로 인해서 이미 일본은 이미 뭐 간쓸게 다 내놨어요. 그럼 한국도 그래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거를 거부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 이미 G7 간 순간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 기업들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 이제 알래스카 LNG 때 강하게 움직였던 기업들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시작해서 기업들, 한국가스공사까지 이 기업들 관심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등락률로 봤을 때 이 기업들이 중심 기업들이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LNG는 사실 돈이 되냐 안 되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엑소모빌이 돈 안 된다고 발뺐잖아요. 괜히 뺐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 이거는 그냥 미국의 편에 쓴다라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래스카 LNG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AS 이런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번 G7 중심으로 아마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알래스카 얘기가 슬슬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기업들 저희 순서대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뭐 테슬라 시장 전망, 그 다음에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들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밑저의 본전이거든요. 전부 다 무료로 꼭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16일, 13일, 10일, 11일, 10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저랑 이제 소통하는 이 무료 카톡방이 있는데 나도 입장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지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저희가 장마감하고 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정말 크게 성장합니다. 그럼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